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행히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시당국은 절대 마음을 놓기는 잃은 상태라며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범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하실 때에도 가급적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에서도 예식장과 예비 부부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객은 50명으로 제한되지만 수백 명의 식대를 내야 하는 상황. 예약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밤마다 우는 예비 신부들도 많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 확진자들이 감염 경로를 속이는 사례가 방역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폭넓은 접촉이 이루어진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섬마을에 아름드리 팽나무로만 숲길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고흥과 해남, 장흥 등 팽나무들의 고향도 전국 각지여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행히도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64번 확진자까지 확인된 이후 추가 전파자나 새로운 감염 경로도 없어 조심스럽지만 일단 급한 불은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커피 전문점도 매장 내에서는 음료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더욱 강력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첫 뉴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오후 6시 기준 오늘 순천 신규 확진자 수는 0명. 25일 17명 확진을 시작으로 4일 연속 6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일째 2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자가격리 인원은 1,470명. 오늘 순천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인원은 105명입니다. 그러나 검사자 대부분은 약 2주간 자가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진되더라도 추가 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순천시의 입장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자가격리 해제 예정인 사람들이 한 80% 되고요. 새로운 감염 경로가 없기 때문에 밀접촉자가 없어서 검사 건수는 많이 줄어들죠. 실제로 어제 확진된 순천 63번, 64번 환자도 밀접 접촉 이후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순천시는 푸드코트와 휘트니스 센터 등 기존의 동선 외에 추가 감염 경로나 확진자 동선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며칠째 폭증하던 확진자 추이가 잠시 주춤한 상황. 순천시는 오늘 호프집 유형의 일반 음식점에 대해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내 매장 취식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하실 때에도 가급적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밀폐, 밀집, 밀접, 산밀 장소를 피해 주시고 체육활동, 취미생활을 잠시 멈춰 주십시오. 순천시는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대부분의 사회 경제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하지만 오늘 광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7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7번 확진자와 식사를 했던 일행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확진자는 21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 특별한 동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 4명을 포함해 19명으로 늘었으며 315명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요즘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다 보니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마다 고심이 적지 않습니다. 하객이 줄어도 예식 비용은 절감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인데요. 웨딩업체와 예비 부부들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1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 신부 A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식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2단계가 지속된다면 하객이 50명도 안 되는 식을 올리는데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대 비용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소 보증 인원을 정해둔 웨딩업체의 내부 규정이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80명에 해당하는 정상 식대를 부과하면서 그 180개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비 부부들의 피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으로 식을 연기한다고 하니 계약금을 올려버리거나 선불을 요구하는 곳은 부지기수고 날짜를 바꾸면 지금 고른 드레스를 입을 수 없다며 더 비싼 드레스를 강권한 곳도 있습니다. 취소 위약금도 업체 내부 규정에 따라 제각각인데 위약금을 받지 않는 웨딩업체는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괜히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은 뭔가 죄책감도 괜히 들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진짜 뭐 밤마다 우는 예비 신부들도 많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웨딩업체들은 예비 부부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 그나마 인건비라도 남기려면 최소 보증 인원을 더 줄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50명만 해서는 밥값을 얼마나 내서는 그 웨딩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냥 들어가는 인건비나 모든 것들 봤을 때 저희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밥을 팔아야지 남는 거고. 예식장 최소 보증 인원 제도를 없애달라는 예비 부부와 적자 누적으로 인한 폐업을 피하려는 웨딩업체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 정부가 하루빨리 중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감염자들이 자신들의 동선을 속여 방역에 찬물을 끼얹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일가족 5명이 거짓말을 하다 뒤늦게 확진자로 드러나면서 광주 지역은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누가 얼마나 참석했는지 숨은 확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주시. 당시 광화문 인근 기지국에 기록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조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있는 171명 가운데 20대 남성 1명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집회 참석 2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았고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밀접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족들까지 검사해 보았더니 40대인 부모와 10대 동생 2명까지 일가족 5명 모두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끝까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오던 이들 가족은 그제서야 모두 함께 광화문에 다녀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여기 광화문 집회는 진술에 의하면 무등 경기장에서 함께 가족이 그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명단 안에는 없었습니다. 방역 대상에 빠져있던 지난 2주간 이들 가족은 전남 담양과 전북 남원 등 지역사회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들 일가족 5명이 지난 보름 동안 접촉한 사람들과 그동안 다녔던 곳을 일일이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뒤늦게라도 자진검사를 받은 20대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이어가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 공동체를 지켜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파악이 늦어지면서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해 광주 전남에서 10여 건의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보성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던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50대 남성이 승객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을 비롯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 5월 이후 광주에서 9건, 전남에서 7건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난 23일부터 모든 장소로 확대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가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광양만권 상생 발전을 위해 의대 설립과 감염병 검사기관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3개 시장들은 최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이 2가지 사업은 전남 동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정부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단체장들은 이와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광양항 활성화도 공동 추진 사업으로 채택해 건의문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에 이어 이번 주 북상 중인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전남 동부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대비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제8호 태풍 바비보다 더 강한 규모를 유지한 채 남해안에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3일 새벽 부산 인근 해역을 통해 상륙할 전망입니다. 마이삭이 예상대로 부산에 상륙할 경우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시속 144km이며 강풍의 반경은 약 340km, 폭풍의 반경은 100km로 예상돼 전남 동부 지역도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남 지역의 한 섬마을에 전부 팽나무로만 숲길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수령이 모두 100년 안팎 낀 아름드리 고목들로만 심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나무가 들어오는 곳도 고흥과 해남 등 도내를 넘어서 충남, 경남 등 전국 각지여서 아주 풍성한 이야깃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100길로 2시간가량 걸리는 신안군 도초도 진암리 일대입니다. 월포천 1.5km 구간에 아름드리 팽나무 300여 그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수령 70년에서 100년가량 된 팽나무들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육지에서 차도선으로 한 그루씩 들여왔습니다. 반입된 팽나무의 고향도 충남 홍성과 경남 진주, 전남 고흥, 해남 장흥 등 다양합니다. 섬마을에 아름드리 팽나무 숲길이 조성되면서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저녁으로 운동 다니기 좋고 숲이 있어서 그늘지니까 낮에도 항상 수시로 다닐 수가 있어서 참 좋네요. 신안군은 나무병원 조례에 따라 팽나무를 기증받은 뒤 보상금을 주고 가져오면서 예산도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온 수령 70년생 팽나무의 경우 기증을 받은 뒤 보상금 450만 원을 주고 이곳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3km에 이르는 팽나무 숲길 조성 비용도 조달 가격의 25% 수준인 48억 원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이나 아니면 밭둑 이런 곳들에 이렇게 다들 한 주, 두 주씩 이렇게 있던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을 가서 밭 주인을 설득하고 신안군은 수국공원까지 이어지는 1.5km 구간에 남은 공사 구간의 팽나무 300그루 식재도 오는 10월부터 재개해 내년 2월까지 팽나무 숲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팽나무마다 육지에서 섬으로 건너온 사연이 있는 만큼 이를 이야기로 만드는 작업도 시도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플랜트건설 노조와 사측이 합의한 임금 협상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여수산단 신증설 공사 인력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플랜트건설 노조 여수지부가 29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65.3%가 반대해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플랜트건설 노사는 지난 26일 38차례 협상 끝에 직종에 따라 일당을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인근 해상에서 멸종위기 토종고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